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수사 전망과 관련해서 임주회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이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7월 3일 이후로 날짜를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특검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어떨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7월 3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재판 9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28일 토요일에 하루 종일 굉장히 고강도로 대면 조사가 진행이 됐으니까 다음에 있을 형사재판 준비를 위해서도 지금 2차 소환에는 응하는 것이 건강상의 이유도 그렇고 일정상으로도 촉박하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요. 네. 특검 측에서는 이런 사유를 감안해서 한 차례 정도는 변경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전날에 하루만 더 있으면 공부 다 될 것 같은데 항상 그 하루가 부족하지만 언제나 시간은 부족하듯이요. 조사에 충분한 준비가 가능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올해만 해도 한 달에 3차례 정도씩 공판기일이 빼곡하게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판기일들을 피해서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결국 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는 받아들여준다고 해도 다음에 또 같은 이유를 든다면 그때는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측에서 이렇게 편의를 다 봐주면 조사가 진행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한다면 예정대로 소환을 그대로 통보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2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를 한 뒤에 언론에 공개를 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를 할 때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보더라도 개인이 어떤 병을 앓고 있다거나 건강상의 이유 내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일정을 갖고 있을 때 조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전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일정 조율은 가능은 해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야겠지만 모든 일정을 다 맞춰서 수사 날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날짜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일정은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반드시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이 일정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 측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이제 관심인데 앞선 사례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있은 뒤에 닷새 뒤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 나흘 뒤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한 차례 대면 조사 이후 4, 5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은 이전과는 좀 다른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내란죄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한 차례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점도 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만큼 너무 섣부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부분들을 좀 갖추어 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일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측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은 건 지금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발부가 되지 않은 것이지 다른 체포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만약 계속해서 어떤 이 조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해달라고 한다거나 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태도가 한두 차례만 더 반복이 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다시 강제적인 조치, 체포영장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대면 조사가 한 차례는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어제도 그랬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 단계마다 이제 뭐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이게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특검은 이런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항상 운행되어 오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이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나 사례, 이전의 선례들을 찾기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라도 절차적인 문제점을 계속 주장해 올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특검 측에서는 어떤 절차적인 흠결을 갖추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은 특검도 150일이라는 그런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이나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이 단계마다 적법 절차를 거쳐 나가는 것, 이 부분도 매우 중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